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양구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 2022 지방직 시험이 치러진 날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치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 치러진 양대 시험이 메인 시험이죠.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인데 지난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굉장히 좀 평이했어요. 그래서 공단기 합격자 평균 기준으로 볼 때 97점 정도 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된다,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시험의 난도라는 것은 이렇게 요동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국가직 시험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그러면 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시험이죠. 뭐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난 시험 난도, 한국사가 쉽구나. 그래서 여기 맞춰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 난도는 일반적인 지방직 기존의 시험 문제 난도 또는 그거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죠? 그래서 지난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좀 많이 당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 드렸지만 시험은 계속 난도가 물결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는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전날 제가 카페에 늘 응원글을 씁니다. 지난 시험도 그랬고 이번 시험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죠?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죠? 응원 좀 해주세요. 근데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이제 댓글을 달거든요. 한 분이라도 빠뜨릴까봐.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노력의 결실이라는 멘트예요. 노력의 결실. 그리고 운이 필요하다, 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노력한 만큼의 운입니다. 그 이상을 바라진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내가 요만큼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죠? 시험이 쉬울 때 기준으로 요만큼 했는데 나는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 이제 요행이죠. 근데 그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수험이 됐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든. 뭐 간혹가다 행운이 찾아와서 내가 좀 덜 했는데, 내가 별로 안 했는데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 나란 사람을 갉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노력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저도 충분하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노력에 딱 상응하는 그 결실, 그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원을 담아서 댓글을 계속 드렸는데 꼭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잠깐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전체적인 난도로 볼 때는 국가직보다는 어렵고 전체 지방직 평균 난도 볼 때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어려운 정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만한 문제는 우리 시험지 보고 앞에서는 쉬운데 라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좀 그랬죠.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 우리가 3페이지 구성인데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우리 16번의 강조 문제. 강조의 정변 문제. 강조의 정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올해도 한번 출제돼서 전체 3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 출제됐냐 그러면 2017 지방직 7급. 그죠? 그 다음에 2017 역시 지방직 추가 채용. 추가 채용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제. 그렇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일반 시험이 아니라 좀 벗어난 시험들에서 출제했던 게 이번에 출제가 됐죠. 토탈 이제 4문제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강조 관련된 이 부분은 기본서에 단에 또 상세하게 써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충분하게 뭐 여유 있게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안중근 문제인데, 안중근. 요 문제는 지금 18번 문제죠. 그렇죠? 사료가 좀 까다로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안중근 이토사살은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선 연도를 묻는다. 요 시기 문제가 일반적인데 요거는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물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소거하면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2문제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뭐 1번 문제부터 왔다 그러는데 요 문제는 사실 2014년도 경관부랑 똑같은 문제예요. 아예 똑같은 문제. 그렇죠? 그래서 줄이고 잘 봤으면 하는 유행보다는 우리는 충분한 이 시험에 맞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의 결실, 그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평상시보다 앞에 얘기를 좀 더 드렸는데, 자, 이제 문제 하나하나 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는 좀 빨리 진행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조금 더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인물 문제인데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있죠? 여기 보시면 소정방 얘기 나와 있고요. 당나라 장수. 그 다음에 김인문 얘기도 있고, 쭉 내려가면 그가 이제 황산전투. 그죠? 황산벌 전투 하느냐고 늦게 왔는데 소정방이 막 뭐라고 하니까 너 황산전투 봤어? 그죠?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죠. 누구죠? 김유신이죠.
요 문제가 2014년 경관부 문제랑 똑같은 문제다라고 했는데 선지 두 개가 다르긴 한데 가장 헷갈릴 만한 선지, 그 다음에 정답 선지 이게 똑같아요. 사료는 완전 동일하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1번은 을지문덕이죠. 설수. 그 다음에 김춘추 왕위 계승을 지원했다. 김춘추 여기 김유신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청해지인 하면은 요건 장보고죠. 그 다음에 4번 저는 지금 1번 문제랑 2번 문제가 연계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부가 나오면 어느 왕이에요? 떠올려야죠. 이사부 나오면 지증왕일 수도 있고 진흥왕일 수도 있다. 4번 선지는 대가의 정복. 이사부 나오면 흘리고 사다음을 찾자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관부 문제에서도 동일했어요. 4번이 이제 오답 선지고 2번이 정답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다. 그렇죠? 1번부터 사료 이게 뭐예요? 좀 약간 까다로웠다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요게 경관부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사료로.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1번 문제랑 연계가 됐다라고 했는데 2번 문제는 이사부가 우삼국을 정복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누구죠? 지증왕이죠. 우삼국 사람들은 드세다. 그래서 나무사저를 협박했다라는 바로 고사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문제죠. 그렇죠? 요것도 뭐 출제가 많이 됐었고 독서삼국가는 하대 원성왕.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신라 지우 증왕.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관료전에 지금 노고의 폐지 기역 니은하면 신문왕. 등주공격 장문유 이게 발해죠. 발해 쪽에 무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 문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러니까 앞에가 좀 쉬웠어요. 앞에가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특산물 쭉 언급하는데 핵심 뭐죠? 핵심 솔빈부의 말이라는 부분이죠. 발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해 제도 묻는 문제. 근데 제도 묻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뭐 숫자를 바꾼다 그런 게 아니라 국가별로 섞는 거죠. 그죠? 근데 육자평, 백제, 좌평, 구서당 10정은 통일신라, 오경 15부 62조 하면은 발해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회의하면은 모든 가들이 모였다. 여기는 고구려죠. 네, 정답은 3번.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밑줄칠 왕의 업적 옳은 것은 자, 우리 15세기 조선에서 제일 잘 된 왕은 세종이랑 성종인데 세종의 김에는 정초, 성종의 김에는 서거정. 그래서 왕이 누구 시켜서 쭉 보니까 정초시켜서 노농의 실제 경험담, 경험 많은 농부, 나이 많은 농부. 왕이 정초시켜서 칠정사 한양중심 역법. 왕이 정초시켜서 노농의 실제 경험담, 농사직설 누구죠? 세종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공법의 제정이죠. 그죠?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예. 한양천도는 태조, 이성계, 경국대전은 세조, 시작, 완성반포는 성종이다. 그 다음에 조광조는 중종 때 나오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네. 요 사료는 우리가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본서나 뭐 엄청 많이 다룬 거라. 근데 이 사료도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2013년 경관부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을 한정하고 조금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충분하게 볼만한 부분까지는 보고, 그죠? 거기 상응하는 결과를 좀 내자. 자, 그런 취지죠. 어렵진 않았죠. 이들은 차별하는 게 예법이 아닌데 경국대전 편찬한 이후로 사실 요 앞에까지 줬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죠? 기술직 중위는 경국대전산 페널티가 없다. 하지만 누가 있죠? 서얼이 있죠. 경국대전산 문과 페널티 하면 탐관오리 아들, 제가녀의 아들, 손자, 그리고 서얼까지.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쉬운 건 어머니가 첩이다. 서얼이구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밑줄칠 왕의 재위 기간. 요 문제도 좀 아쉽긴 했어요. 뭐냐면 지금 사료를 볼 때 대상 준홍, 좌승 왕동, 모욕죄로 숙청했다는 부분. 여기가 고난도죠. 근데 쌍기 과거제 이거 광종이다. 요 부분이 좀 쉬워서 요렇게 사료가 2개 나올 때 다음 시험은 얘를 없앨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2017년도 경찰 시험에서 2차 때 나왔던 건데. 그죠? 요거. 자, 광종입니다. 광종은 누가 봐도 광종 같은 정책해서 과거제, 공복제도, 광덕준풍, 그 다음에 노비안 검법, 요거 맞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민 변종도감 하면 설치 폐지를 반복하는데 시험에서는 공민왕 때 내죠. 전식과의 시작은 경종, 시정전식과. 12목은 성종이 되어 있고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요 사료가 좀 고난도고 요건 좀 쉬웠고 6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번. 네. 요것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는데 키워드는 마산이에요. 마산 출발, 그죠? 서울,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학교 수단 시국선언문 뭐죠? 4.19.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페이지는 얘기 들었던 대로 굉장히 쉬웠다. 마지막 페이지가 좀 까다로운 느낌이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8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대한 설명. 이 시기 불교 조각은 하는데 하하철불 얘기 써 있고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과 해려좌상. 그 다음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다 특이하다. 그죠? 근데 부석사, 소조, 아미터레좌상 여기만 신라계승이다 라고 했었던 호족의 성향을 계승한 반영한 그런 불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신라 말에서 고려초, 여기는 이제 고려초가 되겠죠. 고려초. 그러면 1번 성골 출신이 국왕이 제위했다. 그러면 우리가 신라를 볼 때 상대죠. 그죠? 최초 진골이 중대니까 무열. 지방세력 호족이 존재. 정답 2번입니다. 3번에 풍양교씨 세도 정치기 19세기. 그 다음에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는 시점은 16세기부터 슬슬 올라와서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반영한, 호족의 특성을 반영한 불상은 특이하다. 모양이 특이하다, 포즈가 특이하다, 또는 소재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네, 거기에 관련된 딱 그 문제죠.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9번. 자, 문화사 역사서.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기전체, 현존 최고, 유교적 합리주의, 신라계승 의식. 근데 단군 신화수록 그렇진 않죠. 삼국 얘기인데. 이규보 동묘한 편은 고구려계승이다. 그렇죠? 건국 영웅의 대서사시죠. 기사본말체 하면 제가 두 개 얘기했을 겁니다. 고려 때는 삼국 유사. 그 다음에 조선 들어와서는 조선 우리 연려실 기술.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이 두 개만 보죠. 동사강목은 편년체이면서 강목체죠. 틀렸고. 유득공의 발해고는 남북국 용어 최초다. 그래서 옳은 것을 하면 니은,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우리 나이 많은 영조가 내가 뭘 했지? 부끄럽다. 그죠? 근데 나한테 묻는다면 막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이거 모의고사 사료에서도 많이 봤었죠. 균역, 탕평, 청계천 준설까지. 이 중에 제일 세부적인 게 청계천 준설. 관련관청은 준천사가 되겠죠. 영조입니다. 영종조는 비교가 시험 문제고요. 장유영, 정조죠. 나선정벌하면 이건 효종이죠. 홍경래는 1811 언제? 순조입니다. 정답은 동국문헌비고. 영조 때 책 하면은 속속속에다가 백과사전 해서 동국문헌비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가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을미사변 하면은 95년도 1895. 그 다음에 러일 전쟁 하면 언제? 1904. 그러면 거꾸로 올게요. 경복궁의 중거라면 대원군이죠. 그렇죠? 한참 앞이죠. 대원군은 63에서 73이니까. 정확한 연도 몰라도. 동척은 1908년도 나라 뺏기기 직전에 있었다고. 설립. 보통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설립해서 틀리긴 했는데 약간 조금은 앞쪽으로 좀 땡긴 문제죠. 통감부는 을사주와 이후잖아요. 그렇죠? 자, 독립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97에 이제 완성을 할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1번의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요 부분. 요 문제도 좀 헷갈렸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료가 갑자기 앞에 왕의 어릴 때 이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쭉 내려가 보면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님의 추대로 왕이 올랐다라고 하죠. 누구죠? 우왕이죠. 그래서 요새 제가 올해 시험 대비는 특히나 그랬는데 충렬, 충선, 공민, 매임 맞다. 하지만 공민왕 이후를 여러분들 좀 약하니까 주목하세요라고 해서 공민왕 다음에 아들 우왕, 손자 창왕, 그리고 마지막에 폐가 입진한 다음에 나오는 공양왕까지. 이 중에 시험 문제는 단독 문제는 공민왕 이후에는 우왕이다. 그렇죠? 자, 공양왕은 과전법 나올 거고요. 창왕 때는 대마도 정보를 나올 거고요. 그래서 1번은 창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X. 삼별초는 1270 원종 때고, 쌍성, 철령, 이북, 수복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민왕 때고요. 그래서 우왕 때는 시험을 어떻게 내죠? 그러면 우왕 때는 문화사가 있다. 뭐 있죠? 직지가 있잖아요. 직지. 직지심체요절. 우왕 때는 직지, 홍건적의 1, 2차는 공민왕, 그리고 우왕 때는 뭐가 있죠? 우왕 때는 외구와의 주요 전투,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 우왕에다가 명예, 철령, 위, 설치, 통고까지.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4번이죠. 명예, 철령, 이북 내놔라. 거기에 대해서 요동 칠까 말까. 결국에 이성계가 출병했다라는 부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딱 요거 대비했던 대로 그대로 나왔죠.
네,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조선 물산을, 물산장려죠. 물산장려 시험에 제가 뭐라 했죠? 정답 뭐 낸다고요? 1920년대 초반인데 시험에 정답 뭐래냐.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추진된 물산장려.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추진된 우리 밀립대학 설립운동. 근데 사회주의는 물산장려를 비판했다. 애국심 팔아서 장사하지 말라. 딱 그게 정답이죠. 바로 눈에 보이시죠? 가뭄과 홍수로 중단된 거는 밀립대학이고 회사령이 더 빠르죠. 그죠? 회사령은 1910, 폐지가 20. 폐지하면서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근데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사주자라는 게 물산장려고. 정답은 3번이죠. 사회주의는 비판했다는 거. 민족적, 애국적, 감사학적 미사역으로 애국심 팔아서 장사하지 말라.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으켰다.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민족 자본의 후석을 위해서 일으킨 거죠.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는 요게 정답 또는 물산장려 국채부상을 섞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갈게요. 자, 헌법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 쪽. 근데 뒤로 가서는 유신헌법. 이건 딱 유신이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이다라고. 그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옳은 것은 문제가 일반적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유신의 내용을. 그죠? 국회에서 안건 맞고요. 근데 2번이 틀렸죠. 유신은 임기가 6년이고요. 중임 제한이 없죠. 근데 7년 중임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인단 간선이다. 이거는 8차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저항이 6월 항쟁이고 결과로 얻어낸 게 9차 현행헌법이 될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래서 3권 분립은 다 무시하고 1번, 3번 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긴급조치까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신. 고난도로 가면 우리 이승만 정부 유신 외에 예를 들어서 뭐 6차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네, 거기 맞춰서 우리가 고난도 가서는 대비하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에서는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신라가 한강을 확보했다. 누가? 진흥왕이. 진흥왕의 배신. 그래서 무리하게 전투에 나섰다.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 이게 554 해서 성왕이 되는 거죠. 일단 요 둘의 세트 순서는 잡혔네요. 둘은. 그 다음에 평양천도 장수왕. 5세기 광개토 이어서 장수. 그죠? 그래서 장수왕의 평양천도 남진. 그래서 나제동맹. 비유왕 눌지마리깐. 그대로 밀고 가서 한성암락 죽였다. 계루왕. 그런 다음에 천도가 벌어지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라고요. 두 번째가 다고요. 그 다음에 6세기 들어가서 우리 가나 순으로 가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주요 왕들에서 움직였는데 장수왕부터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6세기 구도 무령, 성왕, 지증법풍 진흥 요 그림을 떠올리면서 풀면 요것도 좀 평이했던 문제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지금 거란이랑 싸운다라고 하고요. 거란 임금이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붙잡았다는 얘기죠. 내 신하가 될래? 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신하가 되냐. 그죠? 내가 늑대인데 어떻게 강아지 밑으로 나옵니까? 뭐 이런 취지의 멘트죠. 이게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 그죠? 자, 그럼 일단 1, 2번 고른 분들은 절대 안 돼요. 그죠? 묘청지나 김부식, 별무관 편성은 누구예요? 윤관이잖아요. 그럼 3, 4 중에 골라야 될 텐데 자, 보세요. 마지막에 그는 처형됐다는데 이거 누구예요? 4번은. 거란협상 강동육주 1차 서희 장군이잖아요. 그죠? 서희는 협상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강조정병 관련된 건 지금 벌써 앞선 시험에 3번 나오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파트죠. 초기 왕의 업적이 태조, 광종, 성종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다음 현종까지 가야 된다. 딱 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 치고 현종을 안 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요게 좀 고난도였던 문제죠. 그 다음에 17번. 자,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책 이름이 딱 보여요. 더 안 봐도 되겠네요. 성악집요라고 써 있죠. 성악십도는 이황이고 성악집요는 이죠. 대학의 내용을 줄였다.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더라. 자, 1번. 예. 자, 뭐예요? 이황은 예안향이야. 이는 해주 소원향이야. 1번 틀렸죠. 요거 선지로 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호문답. 이쪽은 책을 잘 보자. 동호문답, 만원봉사, 경목요결. 그죠? 앞글자만 쓸까요? 동호문답, 수미법 얘기했고, 만원봉사는 10만 양명설이고,
무지몽매함을 깨트리자 아이들 교육하자는 경목요결 있고 그리고 요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기자실기죠. 그렇죠? 네. 동우문답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백운동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고요. 명종 때 소수가 되는데 사액성어 건의했던 건 이황이고 중종, 명종 세트. 그 다음에 왕자의 난 때 죽임을 하면 대표적으로 정도전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왕은 성악십 도산서원, 이는 성악집요, 지읒, 이응, 파주의 자운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 확실하게 케어했었죠. 네, 자 좋아요.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16번, 18번이 제일 어려웠다는 문제인데 보시면 모두 다 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렇죠? 쭉 나오고 사람을 죽인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의병이며 적군의 포로이다. 개인 자격이 아니라 나는 군인이다. 그죠? 의병이다. 그죠? 만국공법, 이거 마티나사에 만든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나는, 처단되고 싶다. 나는 군인이다. 그죠? 누구냐?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이토사사라면 1908에서 의사들의 활동에서 원래 기존에는 연도가 중요했는데, 그 인물 문제를 낸 거죠. 1번. 일본에서 순국, 아니죠. 리순 과목에서 순국했고, 마지막에 옥중에서 쓴 게, 동양평화론이죠. 어부질에 비했던. 요거 8년도가 아니라 9년도죠. 그죠? 8년도, 9년도 해서, 요건 9년도죠. 1908년도에, 스티븐스 사살. 9년도에 안중근 이토 사살. 그 10년도에 리순 과목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의거까지. 그죠? 네, 그거죠. 다. 제가 파란색으로 늘 썼던. 한인애국단, 요건 임정 쪽에 만만한 봉봉, 이봉창, 윤봉길, 또는 더 나가서 이덕주, 유진만, 최응식, 유상근, 안중근 이쪽이 아니죠. 디귿번의 동양평화론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연해주 의병투쟁, 본인이 의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디귿 리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중근을 좀 떠올렸으면 그래도 충분히 나머지 선택이 너무 쉬워서 그죠? 잘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나오는데 19번. 네, 19번 문제. 다음의 조항을 포함한 법률, 오랜만에 지금 반민법이 나왔어요. 일본 정부랑 통모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 처벌하겠다라는 반민법, 반민족 행위처벌법. 이거 시험에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시험 주제, 요 주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새는 무엇이다? 정확한 시기다. 그래서 반민법 언제요? 그러면 48년 9월 달에 제정, 반민특위가 시효 만료로 해체되는 게 49년 8월 달. 너무 디테일한데요? 아니라 했죠. 요새 시험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489에서 뒤집어서 498이다라는 거. 그럼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 달에 제정이 되고 시행은 50년 3월부터 50, 끝나는 건 57까지. 왜 이렇게 길죠? 하면 중간에 전쟁 나서. 정답이 딱 이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재헌국회 제정 둘 다 맞죠? 그 재헌 헌법에 의거하여라는 선지도 나오고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농지개혁법의 제정이 49년 6월 달인데 이거 이후에 제정됐나요? 아니죠. 이게 빠르죠. 정답은 2번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문제니까.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친일 경력, 경찰 고위간부 체포. 대표적으로 우리 노덕술이죠. 그렇죠? 뭐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 이광수, 최남선, 문학가들, 침략전된 선동. 그죠? 그리고 노덕술, 고문기술자. 그죠? 그래서 노덕술 얘기도 계속 드리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도 딱 보면은 지금 시험 문제 트렌드에서 예정했던 대로 아마 쉽게 공부하신 분들 이런 거 안 해왔을 겁니다. 근데 정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아마 쉽게 했으면 2, 4번 중에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인데 가의 부탁, 가는 누구냐? 김원봉이죠. 그죠? 그럼 나가 지었는데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신채호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강도 일본이로 출발해서 외교, 준비, 미몽, 꿈 같은 얘기야. 독립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독립운동은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 수단은 폭력이야 라고 하는.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강령이죠. 자, 그러면 가는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고 결성했고 맞죠? 근데 국호라면은 뒤에 박은식이잖아요. 신채호는 난가사상이죠. 틀렸고. 네, 신흥무관학교 경보신 이회영이에요. 신흥무관학교 출신은 맞습니다. 2기 졸업생. 형평사는 23년도 세웠고도 틀렸고 형평사는 23년도 진주 이학찬이죠. 건국동맹은 여운형이에요.
식민사학 정체성론 반박은 우리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이고요. 우리가 의열단 선지에서 1919년 만주결성 20년 국내 침투해서 박상옥 지섭주 하다가 독립이 안 되니까 관내로 들어와서 황포 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 받고, 그죠? 배우고, 그 다음에 조선명 간부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요새 단독문제 출제되는 고난도, 민족혁명다, 민혁, 조민혁, 한의대까지 후에 이계통 인사들은 하면서 의열단 쪽에서 보는 선지가 되겠죠. 딱 그 문제죠. 그 다음에 뒤에는 민족주의 역사 소설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면 박은식, 신채호, 그죠? 그럼 조선운동 가면 정인보, 안지웅, 문일평, 그 다음에 해방 이후 신민족주의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채호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모두 다 해설을 완료했는데 혹시 해설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 또는 공당기 사이트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거 알아요. 힘들게. 그래서 그 노력의 결실을 꼭 이번에 노력한 만큼의, 그죠? 그 운이 따라서, 그래서 노력의 결실을 꼭 이제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